AI 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방송 이념이라는 주제로 기획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1세션 주제는 방송산업의 AI 기술 활용 방향. 발표는 김대경 동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님께서 지역 방송의 유튜브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2세션은 AI 미디어 시대와 새로운 방송이라는 대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발표는 송진숙 순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AI 챗봇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저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허윤철입니다. 예, 그 개회사를 조선대학교 한국언론정보학회 박선희 회장님께서 개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선희입니다. 작년에 DNA 생태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AI 융합이 여러 분야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마치 뭐라 그럴까? 말이 좀 꼬이네요, 오늘은. 예, 그런 확보하기 위한 어떤 핵심 요소 같은 것으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고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이거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송 산업 역시 디지털 전환에 이어서 이 DNA라고 하는 생태계에 어떻게 적응해야 하나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그 구독자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리고 OTT 산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만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뭐 KBS는 오징어 게임을 만들 수 없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그 방송의 영역이 어떻게 방송의 이념이나 윤리를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평등한 삶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죽음으로 이렇게 내모는 무한 경쟁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산업적인 측면만 부각되는 것이 너무 아쉬운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세미나가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 방송은 어떤 그 성찰을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방송 이념을 만들어 나가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발제와 사회 토론을 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세미나를 기획한 허윤철 연구이사를 비롯한 집행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1세션은 지금 2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사회를 김익은 퍼블리시 최고 연구 책임자께 이제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하고 방송문화진흥원이 후원하는 AI 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방송 이념 세미나 첫 번째 세션. 주제가 방송산업의 AI 기술 활용 방안인데요. 사회자 선생님, 발표자 선생님과 토론자 선생님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사실 발표자 선생님께서 현장에 오시기로 했는데요. 급한 사정이 있으셔서 온라인상에서 발표를 하고 토론에 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그 지역 방송의 유튜브 활용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동아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대경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토론자 선생님은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면 공지 나간 토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원님, 김지원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님, 네, 그리고 박성순 배재대학교 미디어 컨텐츠학과 교수님. 네, 이렇게 한 분의 발표자와 두 분의 토론자,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을 모시고 이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뭐 실시간과 그 송출에 약간 그 갭이 있습니다. 한 30초, 20초, 30초 정도 갭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실시간 중계에서 약간 원활하지 못한 진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아대학교 김대경 교수님의 지역 방송의 유튜브 활용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교수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제가 얘기하기는 지역 방송의 유튜브 활용 방안에 대한 어떤 탐색적 연구입니다. 최근에 지금 유튜브에 대한 어떤 관심이 증대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학술적인 어떤 논의가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어떤 현상뿐만 아니라 또 기성 미디어가 유튜브라는 우리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유튜브 현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튜브라는 이런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을 방송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 대한 어떤 실證적인 이론적인 탐색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언론 또 지역 방송 차원에서도 이런 어떤 글로벌 영상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제 위기이자 기회다.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실제 현재 지역 지역 방송 현업에서도 유튜브를 통한 어떤 다양한 어떤 실험, 그리고 또 나름대로 좀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고민을 좀 계속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지역 또는 지방에서 이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 숙명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역 언론이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런 유튜브까지 이제 등장해서 그야말로 이제 지역의 방송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 제가 꾸준히 가졌던 어떤 고민들과, 그리고 지금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부울경 지역학회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세미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3, 4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좀 젊은 교수들이 이제 이런 발표를 하는데, 원로 교수님께서 이제 토론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토론에 올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 당신들께서 20년 전에 했던 똑같은 얘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 예, 물론 이제 저희들 꾸짖는 것도 없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원로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이런 어떤 구조적인 환경 또는 현실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혀 변함이 없다, 20여 년 동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역 언론을 고민하고 어떤 학자로서의 어떤 자괴감을 좀 느낀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변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고, 최근에 지금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내고 있는
미디어 산업에 대한 어떤 영향력, 뭐 저널리즘뿐만 아닙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 방송, 뭐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역 방송, 뭐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이제 글로벌 영상 플랫폼이 지역 방송 생태계의 어떤 새로운 어떤 위기 가능성,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좀 뭐 대응 방안을 한번 논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회담기 3시 10분까지 발제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좀 그 시간을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영방송 라디오를 출발했죠. 문화방송 MBC가 부산에서 1959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당시 내근 캐치프레이즈가 뭐 해방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사회를 반영했습니다마는 일본의 전파 침투에 대응하고 지역 문화를 향상시킨다였습니다. 출범하고 이듬해 사라오 태풍에서 재난방송, 그리고 60년 3.15 부정선거 보도 관련해서 이런 재난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정치 보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초기에 영향을 미쳤다, 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뭐 5, 60년 지나 70년 지나서 지금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금 이제 지역 방송의 현황은 굉장히 뭐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뭐 통계 자료나 이런 것을 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오늘날 이런 지역 방송의 및 생태계를 뒤흔드는 키워드는 단연코 뭐 OTT, 특히 이제 유튜브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성 미디어가 어떻게 지역과 중앙 다 포함해서 유튜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활발한 고민과 논의와 또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금 뭐 간단하게 방송 환경의 변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강병수 메디아표 대표는 지금 언론 산업을 이제 뭐 디지털 보텍스다, 뭐 폭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한국언론재단에서 나오는 언론 수행자 조사뿐만 아니라 닐슨의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더라도 고정형 텔레비전 중심의 지상파 플랫폼이 이제 독점 시대에는 종말했다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뉴스와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제 다 매체로 유통되는 어떤 현상들, 특히 이제 SNS라든지 이런 새로운 어떤 테크 기업, 플랫폼이 이런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 통로로서 거의 확고한 자리를 지금 잡았다라고는 이런 여러 가지 조사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네트워크의 디지털 미디어 사장인 로버트 트색은 최근에 정발이라는 책에서 이런 정발 현상, 이제 미디어 모든 콘텐츠가 이제 클라우드죠. 가상현실에 이제 정발하는 그런 현상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언반 시장이 이제 소유에서 접속으로 대체되는 것처럼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겠죠. 뭐 실시간 시청이 비용이랑 와칭이나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스트리밍으로 전환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텔레비전이 그나마 지금 그죠,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아직까지 뭐 10가구 중에 9가구는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청하고 있고 또 수익도 일정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태색은 이제 텔레비전도 이제 결국은 서서히 신문과 언반 산업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보는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상파 방송의 어떤 하락 또는 추락,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여지고 있죠. 특히 수도권의 시청률 조사를 보면 굉장히 그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0년도에 비교하면 2018년도 달에는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림 1, 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의 30대, 20대, 30대의 이 고정형 TV에 대한 어떤 뭐 이탈은 뭐 굉장히 더 이제 심각한 수준입니다. 반토막이 지난 한 20년 동안 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냥 조금 대충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송 사업자들의 어떤 수익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보람 TV와 또 비교함으로 해서 하면서 MBC 노동조합이 약간 자조적인, 물론 뭐 그의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상파 방송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영 위기뿐만 아니라 생존의 위기까지도 이제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어떤 뉴스나 이런 미디어 컨텐츠를 찾아서 인터넷과 SNS로 이탈하는 이게 더욱더 가속화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어떤 지상파 방송, 기성 미디어의 어떤 기존의 중앙 집중적인 어떤 편성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야말로 새로운 어떤 뭐 전략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미디어 오늘의 정철은 미디어 기자도 과거 지상파 3사가 이제 누리는 프라임 타임 시대 누리는 그런 건 더 이상 이제 오지 않는다. 이제 새로운 자세로 이제 플랫폼의 어떤 변화와 이런 대응에 좀 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 방송 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 학자들이 뭐 지역 방송 연구에 그동안 보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개인적인 경험도 아마 지역에서 이제 신문과 방송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아마 대부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현 교수님도 지금 우리나라의 실제 지역 방송은 중앙에 종속된 지방 방송에 지나지 않는다. 뭐 제작비 부족이라든지 경쟁력 약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야말로 이제 시장이 없는 시장 이런 부분들. 문종대 이강년 교수님께서도 이런 교육 지역 방송이 결국은 중앙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구조적인 이 문제를 타파하지 않고서는 실제 지역 방송의 어떤 변화와 발전은 영원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거의 10여 년 동안 이제 반복적으로 뭐 대응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뉴스룸을 구축하고 기자들의 디지털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또 지역의 뭐 주민들의 뭐 이하 욕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진행이 죄송합니다. 예, 다시 제가 인터넷이 가장 빠르고 잘 되는 대로 해서 부탁을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 예, 계속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그래서 이 분석이 보면은 이제 수용자 중심의 또 이런 연구 그리고 수용자 중심의 어떤 이런 지역 성을 구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대한 어떤 그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의 어떤 이 지역성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하나의 숙명적인 어떤 뭐 요구다라고 할 수는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이 그 공동체 구성원들과 지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지역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함으로써 지역 방송이 이제 지역성의 구현에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런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해서 볼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유튜브는 뭐 당연코 지금 뭐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뭐 전체 지금 미디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다. 뭐 이런 표현도 양선희 교수님도 하시고요. 또 뭐 TV 입장에서 보면은 더 이상 시청자들이 그죠?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드라마, 예능이라든지 뉴스를 시청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클라우드로 다 정발되어서 이제 스트리밍으로 보는 이런 부분들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뭐 OTT 서비스의 어떤 강세가 뭐 보여지고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욱더 확대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유튜브 저널리즘의 현상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 방송과 유튜브 관련해서 이제 지역 방송 콘텐츠의 새로운 어떤 유통 창구로서 유튜브를 좀 활용하고 지역 방송의 존재 근거가 되는 지역성에 대한 어떤 그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논의가 유튜브 플랫폼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김영찬 교수님이 이제 물론 이제 도시 커뮤니케이션 연구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지역 언론에 대한 어떤 위상과 기능 이런 부분들을 지금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고 있는 새로운 어떤 그 공간의 이동, 또 도시의 형성, 뭐 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새롭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찬 교수님이 얘기하는 어떤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하부 구조로서의 이 지역의 큰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는 지역 미디어의 역할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그 지역 언론이나 지역 방송의 어떤 위상과 기능을 좀 이론적으로 좀 더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김재용 교수님도 이제 지역 방송에 대한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초연결 이런 상황에서 각 구성원들이 다양한 어떤 이런 디지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이런 상황, 기술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 방송이 보다 이런 어떤 네트워킹 환경을 좀 더 이제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성을 구현하는 또 지역민들과의 어떤 소통 관계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데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또 이제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지역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존에 우리가 권역과 어떤 지리적 경계에 기반을 두고 운영되는 지역 방송에게 새로운 어떤 뭐 지역성에 대한 어떤 개념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론적으로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 방송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뭐 지역 내에서 고유였던 또 주민들에게 친숙한 문화와 언어를 통한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통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괜찮으면 여기 그 하나 화면 공유를 해서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제가 지금 이 연구가 탐색적 연구라고 붙이고 있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지역 그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에 대한 어떤 분석과 그 담당자분들의 4명의 분석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 제가 추후에 좀 더 보완을 해서라도 따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할 생각이고요. 하나만 제가 좀 그 같이 공유를 이게 또 괜히 또 문제가 되는지 네트워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영상으로 말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지역 민방입니다. 부산 경남 기반의 민방이죠. KNN에서 이제 지난 그 이전에도 이제 이런 그 부산의 사투리를 활용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을 많이 했거든. 지금 현재 KNN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개의 10개 정도의 SNS, 유튜브 채널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투리 방송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전달하고 이런 뭐 표준말 뉴스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 그 부산 보궐선거에서는 이게 제가 부산 보궐선거에서는
갈매기 채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역에서- 부회가 나든지 자, 그때 한번 제가 지역에서 바라보는 정치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겠다라는 예, 논설, 갈매기의 가운데 눈깔입니다. 갈매기의 눈깔이가 예, 이거 왼쪽 눈깔이 그리고 오른쪽 눈깔이 이 또 가운데 눈깔이 이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진행하는 가운데 눈깔이 자, 이 진행하는 분이 이 KNN의 송준우 뉴미디어 국장인데요. 이 지역 컨텐츠를 하면서 그야말로 100% 사투리를 탔습니다. 하면서 갈매기의 눈깔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투리죠. 이 정치 칼럼을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눈깔이는 자, 민주당의 소속의 관점에서 이제 논평을 하는 것이고 오른쪽 눈깔이는 오른쪽.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이런 데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역의 컨텐츠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물론 이제 부산 지역에서도 MBC나 이런 MBC도 이제 여러분 아마 자갈치 아줌마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튜브로 뭐 라디오도 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KNN은 이 민영 방송에서 이런 부산말 이제를 통한 어떤 컨텐츠를 그동안 제작을 많이 해서 유튜브에서 많이 경상도 활용하고 표준말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경남 대한민국 나아가 온 세계 행님 누구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부산 표준말 뉴스 마! 첫 시간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누구? 아마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조금 낯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그 KNN이 그 운영하는 채널 이름은 KNN입니다. 만약 SBS의 서비스처럼 KNN이고 또 지금 정치토 표준말 뉴스라는 이름은 뉴스 저널리즘 영역에서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선거 기간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갈매기 채널이라는 것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매기 채널 같은 경우 보더라도 지금 2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당시에 선거 공간에서의 댓글을 보면은 댓글이 지금 한 67개 정도 굉장히 활발하게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뭐랄까요 포털이나 이런 데 보는 기레기라고 조롱하고 냉소하는 그런 댓글이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참여자들이 그래서 이 관련되는 이슈와 이런 부분을 토론하는 어떤 그런 아주 긍정적인 기능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물론 기존에도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활용해서 이제 보다 지역에 친근하고 익숙한 어떤 문화와 언어에 기반한 지역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어떤 콘텐츠의 유통 플랫폼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제 이 송준우 뉴미디어 국장의 하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지역 방송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에게는 그 기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큰 제작비 없이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갈매기 채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존의 인력으로 물론 광고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추가적인 비용 없이 제작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에 있는 민방으로서 서울에 우리가 키사라고 SBS겠죠. 이래서 그치지 않고 전국의 독자들, 나아가서 전 세계의 영상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 콘텐츠를 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어떤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앞으로 전략을 보면은 결국은 지역 민영 방송에서 이제 콘텐츠 유통 차원에서 보면 텔레비전의 어떤 우선 전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 영상이나 유튜브에 대한 어떤 시각 교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한 공영방송의 PD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유튜브까지 해야 되냐? 유튜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무도 보지도 않을 건데 그 많은 그 쓰레기 같은 정보가 있는 유튜브에서 공영방송이 좋은 양질의 정보를 올린다 하더라도 과연 누가 보겠느냐? 그럼 자괴감이 든다. 또 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전략이나 기준도 없이 만들라고 하니 일단 채널은 개설해 놓고 있는다. 이런 어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댓글을 보면 2명, 3명, 시청은 13명, 이렇게 정말 초라한 수준입니다.
물론 외국에도 이제 제가 앞서 보는 그 특색의 정발이라는 책에 보면 뭐 미국의 어떤 저널리스트들도 영상 저널리스트도 이런 유튜브 영상을 비합법적인 어떤 대체물로 취급하고 싸구려다 그리고 부적합하다. 유튜브는 웹 쓰레기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코멘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유튜브의 어떤 이용자의 어떤 확대나 이런 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검색 시장 그리고 그죠 뭐 뉴스라든지 또는 뭐 어떤 우리가 뭐 배움이다 뭐 이런 모든 어떤 영상 콘텐츠 영역에서 확고하게 이제 자리를 잡은 이런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성 미디어 특히 지역 민영 방송에서 이제 이런 지역성 구형과 지역 콘텐츠의 어떤 유통을 좀 더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현상에서 뉴스 채널로서의 또 새로운 뭐 팩트 체크를 더욱더 강화한다든지 또 그 뉴스의 어떤 그 주요한 이슈에 대한 어떤 뭐 뒷얘기들을 들려주는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제고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윤리적 기준으로서의 어떤 뉴스 제작의 투명성 그리고 독자 시청자들과의 어떤 상호작용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구현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물론 신문이지만 영국 가디언지의 어떤 실험을 간단하게 김익현 기자님 저 내용을 뭐 언급을 해놨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뭐 3시 10분이 다 됐는데 일단 중간에 연결도 끊기고 제가 또 일정을 중복이 되는 바람에 직접 현장에 제가 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또 발표 내용도 이게 분석적 내용이 좀 다소 미흡합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그 발제분과 그리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고 계신 많은 우리 선생님들께 그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선대에서 동아대 김대경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사실은 뭐 유튜브를 활용한 지역 방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OTT 그러니까 글로벌 플랫폼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뭐 지역 방송이나 중앙 방송이나 별 다른 뭐 그 스탠스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위기가 뭐 일방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탐색적 연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이 토론문에 발제문에 대한 뭐 본격적인 토론은 아닐 것 같고요. 발제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전략 방안이란지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토론을 먼저 들어보고요. 그 가운데 질문이 있으면 마지막에 발제자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국언론진흥재단 최진호 선임연구원께서 토론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네,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시장 없는 시장이라는 빈약한 권역에 기대고 있는 지역 방송의 과제들을요. 미디어 기술 그리고 시장 이용자의 변화 맥락에서 논의해 주셨고 또 어떤 변화 과정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또 각종 문헌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잘 밝혀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만한 생각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미디어 기술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지역 방송의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는요, OTT 서비스가 권역에 대한 경계를 허물거나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하지 않는 데에 대한 어떤 위기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2019년도에 그런 논의들이 상당히 활발했고 또 법 제도적인 어떤 문제들을 또 제기하는 그런 세미나들도 참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달리 생각하는 것이 이 세미나의 기획 의도나 취지 혹은 배경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토론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얘기해 보고 싶은 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유튜브 관련된 현상이 이제 OTT 어떻게 보면 확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좀 결이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관통하는 또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유튜브가 없었다면 이 싸이는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 또 블랙핑크나 BTS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미디어 현상에서 일상화된 유튜브 이용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작년에 지역 방송 관련 세미나를 기획하면서 어떤 썼던 문구들을 좀 일부 재활용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지역의 가치가 더 주목받는 현상이 새롭게 주목받는 현상들이 이 지역 언론, 지역 방송의 어떤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요, 우리의 시선이 먼 곳보다 가까운 곳에 머물면서 지역 곳곳에 있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단위가요, 국가에서 지역으로 좀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중앙 종속의 어떤 균열을 내기 위한 어떤 시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례들은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다 보니까 지역으로 많이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뭐 조심히 방역 지켜가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지역에 우리가 볼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먹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방문을 하고 또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더더욱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와 이 환경 속에서 유튜브가 우리의 일상적인 플랫폼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를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해서 지역 방송의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역 방송의 위기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극복해낸다라고 저는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역 방송의 위기는 계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 어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요,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국에 의한 어떤 이 콘텐츠 유통의 종속에서 탈피할 수 있는 환경을 어찌 보면 이 언론사 차원, 방송사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좀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좀 더 자율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데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유튜브 활용 전략에 대한 발제자 선생님의 어떤 문제 의식,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전략 재현, 여기에 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발제자 선생님께서 제언해 주신 내용 중에서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두 번째는 텔레비전 우선 전략에서 벗어나야 된다, 세 번째는 디지털 저널리즘의 실천적 관점에서도 유튜브 플랫폼이 이제 중요해졌다라고 이렇게 좀 써주셨는데 세 가지가 사실 연관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전 세 번째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부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저널리즘 현상에 저는 이 지역 방송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이 막연한 용어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의 현상이 됐고 지역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지역 방송에서 생산한 뉴스를 홈페이지에 그냥 단순하게 업로드하는 일종의 형식적 다채널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발제자 선생님께서 어떤 분은 이제 방송 관계자 인터뷰를 하셔가지고 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사실 형식적 다채널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 똑같은 거 여기다 올려야 돼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 유튜브는 좀 더 달리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적인 어떤 제약, 그리고 포맷의 제약에 의해서 기존에 다루지 못했던 어떤 생생한 그리고 심층적인 내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루거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례들, 비디오 머그라든지 스브스 뉴스라든지 엠빅 뉴스라든지 등과 같이 재가공하거나 소셜 라이브와 같은 어떤 새로운 포맷의 유튜브용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또 이런 거를 만들 때에 기존의 인력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조직의 개편과 이런 걸 통해서도 또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유튜브 유통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사 보도를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양한 장르들이 있겠고 그 장르들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만 결국 지역 사회 현상을 공론화하는 지역 언론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든 이유는요. JTBC를 보면 명확하게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방송 유튜브 콘텐츠 전략의 우수 사례로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저널리즘 본연의 어떤 가치, 지역 방송이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이것과 직접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구 MBC에서 코로나19 관련돼서 실시간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보도한 우리 사례들, 목포 MBC에서의 어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보도와 관련해서 지역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어떤 반박 자료를 반박 영상을 좀 더 심층적으로 구성해서 전국에 주목을 받은 바도 있고요. 또 KBS 광주는 KBS의 방대한 아카이브 시스템에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영상 자료를 좀 선별하고 재구성해서 역사적인 주제를 누구나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소비할 수 있도록 선보였다라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는 것들이 다 지역 언론의 본연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발제자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KNN에 나타났던 그 사투리로 한 그 지역의 뉴스를 얘기한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물론 이제 대구 MBC, KBS 부산, KBS 광주 이런 데서 가벼운 어떤 토크쇼, 특종 비하인드 영상 이런 것들을 선보임으로써 어떤 전문성과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튜브 감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결국은 지역 언론, 지역 방송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숨겨진 가치를 찾아서 이제는 아까 시장 없는 시장에 의존하는 어떤 이 권역에 기대어 있는 지역 방송이 아니라 지역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서 권역이 없는 이 유튜브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지역 언론의 지역 방송의 생존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마이너하게는 저는 이와 동시에 서브 브랜드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KNN의 KNN이라든지 KBS 광주의 플레이 버튼과 같은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밀레니얼 세대에 부합한 콘텐츠들을 생산해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KN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토론에 오기 전에 이제 쭉 이제 여러 언론사들을 쭉 다 좀 보면서 좀 특징적인 것들을 찾아내려고 했는데 KNN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게도 이 보도의 기능이 아니라 그 지역에 되게 특성화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라든지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보편적인 소재, 동물인데 그거를 그 지역을 되게 잘 살려서 보여주고 있고 스포츠 중에서도 특히 야구는 롯데 팬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의 팬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보편적으로 소구될 수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지역의 어떤 지역적 전문성과 명확한 지역 정체성에 기반하고 여기에서 서브 브랜드를 활용한 어떤 타겟팅, 화제성 있는 콘텐츠 기획 생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좀 몇 가지 좀 뒷받침되어야 될 내용들은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저널리즘적인 어떤 측면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생산 구조의 어떤 변화, 조직 문화의 어떤 변화, 그리고 인력의 한계, 재정적인 한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좀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런 전략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정책적 논의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아까 인터뷰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유튜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조직 문화의 어떤 좀 경직성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제 너무나도 잘 들었고요. 저는 질문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들 위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역 언론, 지역 방송이 고민하는 좀 더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미나들이 많이 또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최준호 선임연구원께서 지역 언론의 유튜브 저널리즘 전략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체성에 기반한 서브 브랜드 전략 그리고 이제 조직의 문제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단국대학교
김지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진호 선생님께서 이미 너무 다양한 방면으로 발제도 잘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신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들도 많이 집어내 주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또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유저이기도 하고 또 학생들을 통해서 유튜브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도 많이 보고 실제로 그 친구들이 제작하는 것 또 뭐 그것을 통해서 즐기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그냥 형식적인 다매체 구성으로서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좀 늘 좀 안타까웠던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전문 분야, 디지털 콘텐츠의 하나의 전문 분야로 인정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발제해 주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인터뷰했을 때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여전히 전문 분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이야기가 여전히 현장에서도 들려오고 뭐 학계에서도 여전히 유튜브를 두고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여전히 좀 내심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은 유튜브는 네트워크로 운영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컨텐츠 베이스, 내용에 따라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소통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발제하실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 지역성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지역적인 소재 또 그것을 잘 제작하고 유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유튜브라는 매체의 특성을 좀 생각해 봤을 때에는 너무 지역적인 것으로 간다는 것이 좀 보편화 또는 전국화 또 세계화 나아가서 더 많은 시청층을 잡는데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수는 아니지만 좀 지역민의 시각으로 좀 국제적인 또는 뭐 전국적인 조금 더 보편적인 소재를 잘 찾아서 가공하고 제작하고 또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연적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지역으로 얼마만큼 지역적일 수 있는가, 이것이 얼마만큼 확장될 수 있는가라는 것은 유튜브가 가진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잘 반영해야지만 우리가 이 지역 방송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역 방송을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제가 좀 늘 좀 궁금했던 거는 아까 최진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브 브랜드 뭐 소위 말해 또 부캐라고도 하죠. 그런 부캐 같은 캐릭터에 대한 구상인데요. 지역 소재를 이용하지만 또 지역적인 특성을 드러내지만 꼭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의 시각으로 조금 더 보편적인 것을 풀어내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또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이런 지역들을 좀 초권역적으로 좀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 김종화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논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초권역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늘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뭐 전주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영화제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역 방송들이 많은 취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연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영화에 관심이 많고 또 영화를 쫓아서 다니고 있는데 한 곳에서 모아서 이 영화제들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하나를 묶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없다는 점이 좀 늘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지역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시키는 것, 만들어내는 것도 지역 방송을 살릴 수 있는
또 각 지역에서 동시에 이런 것들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유튜브라는 매체의 특징을 조금 더 생각을 하다 보면요. 유튜브 매체는 좀 개인이 브랜딩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뭐 많은 뛰어난 유튜버들이 있는데 대부분 자신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키워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언론사의 구성원들에게도 자신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수 있는 기회와 여건과 또 시간을 조금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것이 좀 유튜브 매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저는 좀 유튜브 매체의 특성에 대한 생각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 발전에 따른 법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의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발제하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많이 멀지 않는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 방송사가 아무래도 법령에 의거해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제도적인 또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좀 현실적으로 큰 변화 또 큰 혁신을 기대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보완되고 또 지속적으로 서포트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 생각은 여기까지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 김지원 선생님께서 뭐 지역성에 대한 고민의 어떤 강화라든지 그리고 협업, 특히 이제 지역 네트워크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좀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방송에 대한 일상화된 어떤 위기와 관련되어서 제도를 바꾸자라고 하는 말씀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토론 배재대학교 박성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재대학교 박성순입니다. 항상 사실은 토론 마지막이 되면 우리 사회자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부탁드린다는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다들 앞에서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길게 해야 되나 봅니다. 근데 일단은 앞에서 많은 토론으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사실은 세분화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좀 세분화된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발제자 선생님이 좋은 연구 해주셔서 잘 읽었고 많은 공부가 됐고요. 사실 거의 모든 부분 당연히 당위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발제자 선생님과 많은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발제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어떤 유튜브 활용 전략이 비단 지역 방송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우리 지상파 방송부터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지역 방송과 새로운 어떤 미디어 플랫폼 형태인 유튜브를 함께 다루시다 보니까 약간 논의가 이제 지역 방송 쪽에도 좀 포커스가 돼 있지 않고 또 그렇다고 또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도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조금 있어서 약간의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오히려 이제 발표를 듣고 나니까 사실은 지역 방송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많이 해주셔서 글로 읽었을 때보다 들었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발제자 선생님의 의견과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생각, 이걸로 인해서 방송이라든지 지역 방송 모두가 다 위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과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지역 방송은 앞으로 중앙 방송사가 아닌 지역 방송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좀 구성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새로운 미디어 기술 등장, 미디어 혁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사실 단순하게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방송으로 귀결되던 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IPTV가 되고 이렇게 되는 시기가 이제는 벗어나서 사실은 무엇을 방송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새로운 개념화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정책이나 제도들의 방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조금 이걸 보완하기 위한 정책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어떤 개념들에 대한 논의가 자꾸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튜브도 그렇고 OTT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부터 사실은 기존에 있던 방송이나 미디어 시장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사실 예전에는 새로운 방송이 나오면 기존 방송들을 안 보고 이 방송을 보는 거죠. 선택적인 사실 미디어에 활용을 한 것이 방송이었다면 앞으로 OTT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한 달에 구독 비용을 정해놓고 아마 중복적으로 이용하게 될 겁니다. 디즈니가 11월 달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넷플릭스를 보던 사람이 넷플릭스를 안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은 중복적으로 이렇게. 그럼 이게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미디어나 방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제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용 패턴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방송이냐? 아니면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그리고 방송사는 그럼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가장 기본화된 우리 미디어 이용 패턴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뭐 OTT가 계속 이렇게 등장하고 새로운 미디어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때 그렇다면 방송사들은 그 역할이 없는 것이냐,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코로나 같은 시대에 우리가 구독을 하지 않아도 방송으로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큰 방송사나 우리 기존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되겠죠. 이게 바로 공공성, 공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켜야 될 공익성, 공공성은 무엇이냐에 대한 논의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지역방송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방송이 가지고 있는 역할, 지역방송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지역방송이 매우 어렵다. 저도 지금 지역에 있고 고향도 지역입니다만 지역방송이 너무 어렵다, 지역방송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다면 지역방송 꼭 있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전 여기까지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박성준 선생님께서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 방송의 존재 이유라든지 지역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언급해 주셨고요. 세 분의 그 토론이 있었는데 발제자 선생님께서 좀 마무리 좀 정리를 해주시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께서 발제에 대해서 특별히 반론이 있었다거나 어떤 논점을 던지신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토론자 선생님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해도 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현장에서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데 연결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제가 돌아보면 한 20년, 30년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지구촌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 글로벌적인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컨텐츠와 연결시켜 보면 지역적인 컨텐츠가 글로벌한 컨텐츠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이런 사례들도 분명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용어를 좀 바꿔보면 지역적인 위기가 세계적인 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성이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 지역성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들이 일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 방송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튜브나 아니면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송이나 언론 관점에서 지역 방송 또는 지역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이와 관련되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첫 번째 세션이 현재에 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 세션은 좀 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에 토론과 발제를 맡아주신 네 분의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